옷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통닭을 통째로 튀겨 팔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친척들은 다들 스스로 돌보지 못했던 처지였던지라 저는 딸 아이를 업고 먹이면서 간신히 시장 일을 해내며 제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은 철이 빨리 들어서 학교 마치고 오면 항상 아빠의 시장 일을 도왔고 어린 여동생의 입에 밥을 챙겨 넣어 주었죠. 그뿐일까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 다 만든 닭을 포장해주며 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 짓고 딱하다는 손님들도 여럿 있었으며 아비인 절 욕하고는 돈을 던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안쓰러워서 저는 아들을 혼도 내보고 얼른 집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뭐라면 너 하고 싶은 학원도 보내주고 좋아하는 거 시켜줄 테니까 아빠처럼 살기 싫으면 공부해서 꼭 성공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도통 말을 듣질 않고 끝까지 제 곁에 있으면서 아빠를 돕겠다 했습니다. 한 살 한 살 아이들이 커갈수록 일이 수월해졌고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자 저만큼 키가 커져서는 스스로 닭도 튀기고 장사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딸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저와 아들이 힘써 벌어온 돈으로 나름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들이 어린 여동생을 챙기며 고생은 저 혼자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기특한 말을 내뱉는데 다 큰 아들 녀석의 깊은 속내를 알고 그 녀석을 붙잡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제 장사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양념 같은 것을 다른 가게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덕분에 학교 가는 날은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걱정한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며 근황을 살피고는 아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아들은 자기의 미래를 담은 장사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선생님을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녀석은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 고등학교는 가질 않고 제 시장일에 앞장섰습니다. 장사에 소질이 있는 건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건지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당시 닭똥집 튀김으로 사이드 메뉴까지 개발하며 같이 서비스로 넣어주었는데 그 작은 서비스 덕에 점차 매출이 늘어가며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공주처럼 컸습니다. 학원 뺑뺑이를 돌고 집에 온 딸은 맨날 공부하기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린 동생을 잘 달래주며 부디 여동생만큼은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고 자라기를 꽃길만 걸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여동생을 보듬어 주었어요. 제 딸은 그래서 지 오빠를 참 좋아했네요. 오빠에게 매달리며 항상 오빠만 찾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당장이라도 제가 눈을 감아도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싶어 저는 든든한 아들에게 가게를 하나 따로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있는 가게를 둘로 쪼개니 오히려 장사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녀석도 자기 가게를 뚝 떼어 가지니 그러면서 아들은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여자였는데 언뜻 보기에 딱 봐도 여자가 건들거리며 껌을 짝짝 씹는 게 대충 외관 스타일을 보자니 며느리감으로는 딱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한테 뭘 홀렸는지 가게 일을 젖혀두고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사장이 도통 가게에 신경 쓰질 않으니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신 못 차린 채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제 앞에 데려왔더라고요. 아버지, 저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 여자 정말 사랑해요. 이 여자 없으면 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가슴 아프지만 저를 등지면서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 하는데 때마침 여자가 혼전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대체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누가 널 그리 가르쳤냐고 울고불고 말렸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웠죠. 끝내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더러 네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두 손 두 발 다 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네 부모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상견례 당일날 아들이 나름 한정식 맛집으로 유명한 곳으로 예약을 잡아 하기로 했는데 마침 딸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저 멀리서 아들이 누군가에게 메타적을 후드려 맞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감은 곁에서 말리기는커녕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기막힌 상황에 당장 가서 말리며 이게 다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제 아들과 따님 결혼을 위해서 나온 상견례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예비사위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최대한 화를 눌러 참고 아나무인 그 인간들에게 얘기를 하니 갑자기 그 집 안사돈이 제게 삿대질을 치솟으며 확 내지르더군요. 사위? 사위 좋아하네. 무식한 그 쪼가들에게 딸 줄 생각 없는데 어디다 대고 사위라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 우리 딸이 순진하게 곱게만 자라서 못 모르고 데려가려 했다면 경기도 오산이다 이 인간들아. 사람이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디 그 학벌로 우리 딸을 넘보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며 저까지 밀쳐버리는데 다행히 아들이 있어 뒤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 건지 혼이 나갈 지경이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자기 딸 여태껏 분수 없이 넘본 거랑 혼인 없이 아이 임신시킨 것에 대해 위자료를 물라며 대책 없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등신 같은 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 여자 부모님한테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딸을 달라고 부인으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당장 아들을 잡아 일어서라 했지만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책임지겠단 말만 했습니다. 그 부모는 절대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며 뱃속 아이를 알아서 키우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빌빌거리는 모습에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겨우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아먹은 아이가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 아들이나 저나 닭집 사장인 거 알고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거더라고요. 실제로 협박으로 인한 돈을 뜯진 않아서 사기는 아니었고 협박조차 그것들이 증거있냐며 배째란 식으로 나와서 결국 순순히 경찰서에서 벗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당한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고 스트레스인지라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저는 장사고 뭐고 일단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는 아들을 곁에 두며 치료에 힘썼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옛 상처에서 벗어나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딸은 지 오빠가 그리 되는 것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딸은 언제부턴가 아들의 바람대로 다행히도 열심히 공부하며 부족한 것 없이 바르게 자랐습니다. 집, 학교, 학원, 독서실밖에 몰라 성적은 늘 상위권에서 맴돌았죠. 딸은 수능을 치른 후 아들과 제 바람대로 교사가 되기 위해 이화여대 국어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빠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주며 지 오빠를 안아주더라고요. 오빠, 나 오빠 위해서 이대 합격했어. 오빠가 희생해준 덕분에 공부만 할 수 있었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이 합격은 다 아빠와 오빠 덕분이야. 라며 든든하게 얘기해 주었죠. 아들은 여동생의 합격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며 조금씩 저와 함께 가게에 들르며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전 학벌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너무나 컸는지 일단 딸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추후 교사를 꿈꾸던 딸의 똑소리 나는 과외 덕에 아들은 쉽게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뒤늦게나마 아들이 제 꿈을 찾기를 바라며 그동안 모은 돈과 혼자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영 취미가 없다며 그냥 고졸로 만족한 뒤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왕 갈 거 여동생처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도저히 공부하기 위해 엉덩이를 붙일 자신이 없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번에는 다행히 참한 여자애를 골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빠 나름의 행복을 찾아간 것 같아 다행이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본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 어렵다던 임용고시를 딱 한 번에 말이죠. 온 가족이 경사 분위기였고 지난 아픔을 딛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을 안게 되었네요. 딸은 중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며 근무하게 되는데 교사 생활하던 4년차 되던 해 딸마저도 시집을 가겠다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들의 지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았던 저는 결혼하겠다고 먼저 섣불리 마음 주지 말고 아빠가 먼저 검증을 할 테니 앞에다 데려다 놓으라고 했죠. 아빠도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우리 주호 씨. 똑똑한 아이가 연애도 잘한다.